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더블 쿠션은 이제 그만하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또 하겠지만 이 세워치기를 오늘부터 배워볼 건데요. 이 세워치기는 기본적으로 무회전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근데 무회전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세워치기 형태를 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요. 숫자도 많고 복잡하고 뭐 제가 아는 시스템만 해도 베르니, 칠 시스템, 클레이 사격, 띄우즐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자세히 보면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이제 숫자로 외우실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이 시스템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출발 라인만 알고 있으면 무회전 시스템은 모든 라인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은 무회전 시스템 배우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오늘부터는 이제 세워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무회전으로 이렇게 장축에서 단축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 베르니니, 띄우즐도 있고, 클레이 사격도 있고, 칠 시스템도 있고, 정말 많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다 일일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게 무회전 하프 시스템이죠, 그죠? 예. 출발 라인의 절반을 치면 코너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코너 부분에서는 가운데를 치면 코너로 도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 한번 쳐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코너로 돌게 되죠, 정확히 하프를 치게 되면. 예.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그럼 방금 전에는 무회전으로 하프점 쳤을 때 이 코너로 들어오는 걸 했었는데 이 상태에서 회전을 이용했을 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 장축에 맞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반 칸에 한 팁씩 더 갔잖아요, 그죠? 그렇죠. 장축에 맞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한 칸에 한 팁씩 더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결국 쭈쭈 시스템의 그냥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코너 라인을 돌아가는 게 무회전이었다 그러면 원팁, 투팁, 쓰리팁이에요. 근데 막상 쳐보시면 알겠지만 쓰리팁은 조금씩 모자라요. 근데 수팁은 비교적 잘 맞죠,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절반 지점, 가운데 지점을 투팁으로 치면 일로 오는 거죠. 예. 한번 쳐보세요. 오호. 자, 이런 식으로 시스템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단추에서 출발을 하면은, 그죠? 단추 출발하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세 칸에 출발한다. 그럼 한 칸 반을 치면 코너로 올 테고, 예. 그 다음에 원팁, 투스, 이건 다 똑같아요. 어디 지점을 가나.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장축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출발. 자, 이 상태에서 숫자를 쭉 매겨가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숫자를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죠? 헷갈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얘가 이제 이 라인을, 이걸 이렇게 펼쳐봤을 때, 그죠? 이 한 칸이 반 칸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두 개가 한 칸이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 두 칸을, 장축의 두 칸을 한 칸이라고 보면은, 장축의 두 포인트당 이 단축이 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두 포인트가 올라가 있으면 장축 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 포인트, 반 포인트만 앞쪽을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장축 두 번째 포인트 출발하는 공은 여기에 반. 예. 자, 그러면 이 지점을 치면은 저쪽 코너로 도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도네요. 코너를 돌죠. 예.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해놔도 헷갈리고 하는 게 뭐냐면 자꾸 출발 지점을 제가 몇 번 시스템을 올렸었는데 자꾸 여기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출발 지점이라는 거는 내가 겨냥을 했을 때 이 큐 끝선이 가르치는 이 지점, 방향 쭉 이었을 때 여기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칸이 올라왔죠. 그죠? 예. 그러면 단축에서 두 칸이 올라왔다고 보면 원 포인트만큼 앞을 찍으면 코너를 도는 거죠. 예. 그러면 저 위치에서는 이 원 포인트 점을 찍으면 이렇게, 코너를 돌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코너를 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점까지 올라오면은, 이 지점에서 솔직히 진짜 이 코너가 어디로 가는지 감으로는 진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예. 그러면 몇 칸 올라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 올라왔죠. 그죠? 예. 여섯 칸이면은 한 칸 반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 지점을 찍으면 코너를 도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을 이렇게 읽으면 이제 사실 무회전은 이제 코너 돌아가는 라인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자, 그 다음에 이 무회전에 이제 이동 법칙이 하나가 있는 게,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한 칸을 더 보내면, 예. 한 칸을 더 보내면 두 칸을 이동해야지 맞는 것 같잖아요. 이론적으로는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만큼 이동을 안 하죠. 안 하죠. 네. 정확히 3분의 2 기준으로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내가 이 한 칸을 움직이면 한 칸 움직이면 두 칸을 가야 되는데 두 칸에 3분의 2만큼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설명하다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대략 여기서 한 칸 움직이면 두 칸이 안 움직이고 대략 한 14. 예. 이 정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들어오는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비율 이동을 하지 않고 약 한 3분의 2 정도 지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배운 시스템 이용해서 지금 요 형태를 지금 만약에 세워치기를 친다고 하면, 그죠? 다른 공이 좀 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라인을 잘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출발하는지, 그죠? 예. 그러면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선을 그어보면 아니, 공 라인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축 네 번째 포인트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맞아야 되는 지점이 예. 원 원 포인트. 포인트. 그죠? 여기를 맞으면 득점이 되는 거예요. 한번 쳐볼게요. 자, 나이스. 자, 이런 형태는 득점이 되겠죠? 예. 자, 그럼 이번에는 공이, 자, 이런 형태로 있어요. 자, 라인은 거의 같은 라인이에요. 예. 근데 지금 코너 각이 아니고, 여기 어딘가로 가야 돼요. 그죠? 여기 어딘가로, 여기 어딘가로. 예. 딱 원포인트까지는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은, 팁을 쓰기는 좀 불편하죠. 그렇죠. 그러면 무회전에서 아까 한 3분의 2 정도로 움직였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여기서 5만큼을 더 보내면 한 칸이 가는 게 아니고 3분의 2 정도로 더 가기 때문에 5만큼을 더 보내면 거의 7이나 8 사이로 간단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여기가 아니고 이쪽 라인으로 공을 보내면 절로 가는 거예요. 예. 쳐보세요. 자, 나이스. 자, 정확히 득점이 됐죠. 예. 자, 이번에는 공이 이제 이런 형태로 있어요. 계속 4라인이에요. 그죠? 예. 4라인에 있는데, 이번엔 자리가 2칸 정도 이동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두께를 쓰는 것보다 두께에서 무회전으로 공을 만들려면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죠. 너무 불편한 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는 코너 라인을 보내면서 투팁을 치면 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쳐보세요. 나이스. 자, 이 시스템의 원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지금, 그죠? 예. 예. 이 상태에서, 무회전 라인에서 원팁, 투팁, 쓰리팁, 그리고 공을 보냈을 때 비율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충 한 1.4배 정도 되겠죠. 1.4배 정도. 예. 그 정도 이제 움직이는, 그런 이 규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이 이제 저런 형태 배열로 섰는데, 천상 세워치기를 쳐야 되는데, 그죠? 라인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되게 애매하잖아요. 감각적으로 보내기가. 그쵸. 그러면 출발 라인 이렇게 보면, 거진 여기서 출발이란 말이에요. 공을 그려보면, 그죠? 라인 자체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반. 자, 일로 보내면 저 코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스. 오고. 자, 지금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쳐볼게요. 자, 방금 전에 같은 라인인데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되죠? 원포인트. 원포인트죠. 그러면 어때요? 똑같은 라인에서 회전을 원팁만 원팁. 주면 될 그죠? 것 같아요. 예. 나이스. 살짝 긴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네. 득점이 됐어요. 예. 자, 이것처럼 이 시스템이라는 게 이거를 숫자를 자꾸 외우려면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프라인에서는 여기 단축 주발은 쉽잖아요, 그죠? 예. 하프로 가는 거고, 원팁, 투팁, 쓰리팁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비율이동이 하는 게 아니고, 1.4배 정도, 그 정도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장초에 출발할 때는 두 칸당 반 칸, 두 칸당 반 칸, 네 칸이면 한 칸 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이 세워치기 할 때 시스템은 요거로만 접목시키면 다 칠 수가 있어요. 예. 예, 오늘은 무회전 시스템을 배워봤는데요. 몇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단축에서 반을 보내면 코너를 돈다. 그리고 이 장축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두 칸당 반 칸씩 이동을 한다. 그리고 이 무회전으로 공을 보냈을 때는 비율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약 1.4배 정도를 이동한다. 요 정도만 이제 숙지를 해두시고 공을 치시면 라인을 빨리빨리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숫자를 알더라도 이 장축에서 출발하는 라인은 이 라인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렇게 좀, 공부터 치는 경우에는, 아니, 뱅크샷의 경우에는 라인 잡기가 어렵지가 않은데, 공부터 칠 때는 굉장히 라인 잡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께를 많이 쓰게 되면, 반두께 이상을 쓰게 되면 자연회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라인이 잘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라인을 이렇게 잘 읽어가면서 치시면, 세워치기 관련된 무회전 라인은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투뱅크 제자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르쳐 주셨던 요즘에 저를 도와주시고 계신 하이로님이 또 직접 만든 세워치기 제자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건 제가 직접 배워서 쳐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요거를 좀 배우시면 이 세워치기에서 좀 새로운 그런 방법으로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세워치기 제자리 시스템을 배우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이 시스템을 자주 만드시는 하이라님한테 제가 오늘은 이 세워치기 기울기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되죠? 시스템이? 시스템이요. 반을 겨눴을 때 저기 첫 번째 포인트를 겨누고 있으면은 8분의 4 두께, 반 두께고요. 저기 한 칸 반 정도 반을 겨눴을 때 한 칸 반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8분의 3 두께. 두 번째 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으면 8분의 2 두께로 치면 이게 제자리로 오거든요. 무회전으로 쳤을 때. 그러면 공을 중심을 잇는 게 아니고 네, 반 반 두께 두께. 가는 선을 잇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 상태가 여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8분의 4, 예. 8분의 3? 아니, 여기가 8분의 3. 8분의 3, 8분의 2요. 예, 예. 그러면 일단 맞는지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어우. 한 번에 치시는데요. 정확하게 한 번에 쳐야죠.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공의 위치는 상관이 없겠네요. 바라보는 데가 글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바라보는 데가 이 상태에서 그러면 공의 위치가 지금 바뀌어도 이 상태에서 반 두께를 바라봤을 때 저 포인트에 걸려 있으면 출발하는 자리 일로 온다는 거죠. 그렇죠. 제자리니까 그죠. 네, 일로 제자리로. 코너가 아니고 예, 코너에 들어오면 지금은 모자라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일로 오는지 한번 쳐볼게요.
이건 제가 잘 치는 거예요? 시스템이 좋은 거예요, 이거? 맞아 있네요. 너무 정확한데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에 쳤던 라인인데, 이 그렇죠. 상태에서 제자리가 여기였는데, 예. 한 포인트를 더 가면, 이거 원팁으로 치면 되는 거예요? 원팁. 원팁이요? 그렇죠. 원팁. 반 두께 원팁. 예. 오우. 오. 내가 잘 치는 거죠? 굉장히 정확하네요. 예. 자, 그러면, 다른 두께로 한번 쳐볼게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반 두께를 바라보니까, 2포인트, 3포인트 사이가 딱 예. 걸려, 저긴 8분의 3 두께라는 거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는 8분의 3 두께의 무회전이면 제자리로 들어온다. 예. 자, 한번 쳐볼게요. 너무 제자리로 오는데요? 너무 제자리로 오는데?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제자리로 갖고 제가 조금 좀 두껍게 쳤어요. 예. 그 굉장히 정확하게 가네요. 예. 근데 8분의 2 두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그쵸.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 두께를 바라봤을 때 가운데 포인트에 걸려 있으니까 이거는 8분의 2 두께요. 예. 아니,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네요. 예. 자, 그럼 이게 다양하게 응용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8분의 2 두께가 코너로 왔으니까. 예. 여기서 8분의 2 두께에 투팁을 치면 일로 갈 테고. 그렇죠. 그러면 그 반대로 만약에 두께로 친다면 8분의 4를 치면 3, 4 이렇게 가겠네요. 그렇죠. 그죠? 여기가 8분의 2 두께니까 8분의 3 두께, 8분의 4 두께. 그죠? 그러면 8분의 2를 어렵게 치는 것보다 반 두께 편하니까 무회전 반 두께를 치면 일로 온다는 거죠. 네네.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진짜 좋은데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죠? 지금 그러면 반 두께를 바라보면, 제자리. 제자리가 여기죠. 여기인데, 한 칸을 덜 가야 되니까 두께를 하나 빼면 되나요? 그렇죠. 역회전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반 두께 역회전은. 역회전 주면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예. 8분의 3 두께, 예. 8분의 3 두께. 오. 진짜, 좋네요. 자, 그러면, 좋죠. 네. 자, 그럼 방금 전에는 8분의 3 두께를 쳤지 한 칸 덜 간 거고. 만약 이 상태에서 반 두께를 무회전을 치면 일로 오니까 여기 공이 있다면 원팁. 반 두께 원팁을 주면 되겠네요, 지금. 그렇죠. 자, 한번 쳐볼게요. 이게 굉장히 활용 범위가 많겠는데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정도 있다면, 이거는 지금 8분의 3이랑 4 사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뭐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그죠? 잘 스치고 그러면 그렇죠. 제자리가 여기니까 이 공을 맞으려면 원팁. 원팁보다 조금 더 있어야 될 예.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조금만 탄력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탄력보다 지금 8분의 4가 조금 안 되고 얘가 원팁보다 조금 더 줘야 될 거니까 같으니까 반 두께 원팁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치셔도 되죠. 한번 쳐볼게요. 이거는 진짜 좋네요. 계산하기도 쉽고. 그렇죠. 라인에서.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공을 또 넣어보면, 이번에는, 3보다는 조금 2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러면, 여기가 8분 3 두께니까, 계산이 좀 어렵네요. 좀 덜 가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가 8분의 3이니까는 8분의 2 치면은 거의 8분의 2. 예. 역회전을 쓰면 안 되나요? 살짝? 살짝 쓰셔도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넘칠 것 같으니까는 살짝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8분의 3 두께를 치고 역회전을 살짝 쓰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예, 예. 한번 쳐볼게요. 오. 진짜 좋네요. 이번에 그냥. 예. 계산만 해주면 저는 잘 칠 수 있으니까. 그냥. 아니, 저도 이제 세워치기인데 좀 더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친 김에 또 모양이 나왔는데 또 한번 쳐볼까요, 이 공도? 네, 바로 자, 이 상태 그대로 간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코너를 돌면 딱 있긴 하겠어요, 지금. 그죠? 그렇죠. 저쪽으로 뒤돌아가기 안 돼. 이것도 세워치기를 치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8분의 2네요, 지금. 그죠? 예. 8분의 2. 8분의 2가 조금 넘지만 거진 8분의 2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한번 쳐볼게요. 오. 맞아 있네요. 아, 좋네요, 시스템 이거. 아, 앞돌리기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자, 지금 이 상태 같으면은, 자, 반 보니까, 우회전 반두께 라인이네요. 그죠? 예. 그 여기가 제자리니까, 1팁, 2팁, 3팁. 그렇죠. 3팁을 치면 일로 가고 득점이 되겠네요, 지금. 그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쳐볼게요. 아우, 오, 정확하네요. 너무 좋은데요? 아, 오늘도 직접 제작하신 영상 시스템 잘 배웠습니다. 예. 아, 여러분 잘 배우셨나요? 저도 굉장히 잘 배웠습니다. 제가 쳐보니까 거의 딱딱 맞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잘 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시스템이 굉장히 정확했어요. 그리고 일단 이 라인을 그냥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계산하기도 편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회전이나 두께를 조합을 하면 다양한 라인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을 갖고 연습을 하시면 세워치기를 좀 더 자신 있게 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정당법 세워치기를 이제 계속 해볼 건데요. 대회전이 키스가 나거나 키스가 걸려 있거나 각도를 잡기 어려울 때 긴 쪽으로 이렇게 세워치는 형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동호인분들이 많이 미스를 하는 부분이 계세요.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송 프로님과 제가 각각 다른 버전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방법을 선택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세워치기를 배우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정당법 세워치기를 할 건데요. 지금 이런 배열에서는 이제 대회전을 치기가 어려워서 세워치기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동호인분들이 이런 거 치실 때 무회전으로 각도를 많이 잡는데 송프로님 무회전으로 주면 좀 송프로님 좀 많이 불안하죠? 위험하죠. 많이 위험하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럼 무회전으로 위험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동호인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 탄력은 주더라도 두께를 많이 실어가면은 이런 형태로 안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자연회전이 많이 걸리죠. 두껍게 되면은. 일반 동호인분들이 세전 많이 주변 억제 놓고 때린다 하더라도 자연회전 때문에 먹어나 이런 식으로 돌려나간단 말이에요, 공을.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죠. 대다수가. 세워치기를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 큐의 속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밀어준 속도. 네. 아끼지 말고 시원하게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무회전에 느낌팁을 살짝 주고 시원하게만 이렇게 들어가주면은 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죠? 그죠. 일단 무회전으로 두께를 쓰는 것보다는
회전을 회전을 느낌 약간 팁 정도? 주고, 그죠? 예, 느낌 그다음에- 팁이나 한 팁. 예. 내가 시원하게 갈 수 있다 그러면은 과하지 않게 스트로크를 아끼지 말고 그냥 시원하게 들어갔을 때 팔로우만 제대로 넣어주면은 회전을 완티까지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형님은 어떻게 구사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면은 저는 좀 반팁이 아니라 저는 원팁을 줄 것 같아요. 원팁 회전에서 뭐 표현이 좀 틀린데 송프로님이 이제 탄력을 얘기를 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큐선을 조금 길게 가져갑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저는 이렇게 좀 큐를 길게 넣어서 그냥 앞으로 미는 힘으로만 뭐 비슷한 건데 저는 이렇게 약간 큐를 좀 길게 종방향으로 뻗는 느낌으로 공을 보내요. 공 모양은 저랑 비슷한데 표현력이 조금 틀린 것 같아. 근데 넣어주는 탄력이죠, 안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기울기가 일자별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두께를 일반 동호인분들이 이걸 구사할 때 제일 많이 미스하는 게 편한 두께를 찾아가면은 얘는 거의 더블레 키스 날 확률이 많고 저쪽 이족구 방향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공이. 제일 편한 두께를 제가 먼저 쳐볼게요. 요 모양의 일족구가 이족구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실수를 제일 많이 해요. 2분의 1이나 8분의 3 두께. 진행은 하는데 일족구가 위험하게 가죠. 네. 득점이 된다 하더라도 원하는 득점은 아니단 말이에요. 8분의 2 두께로 일족구가 많이 움직이지 못하게 투 내려오기 전에 제 공은 이족구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먼저 오는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8분의 2보다도 더 얇게 칠 것 같아요. 저는. 회전 더 많이 살리고. 저는 이 정도에서는 거의 투팁으로 치거든요. 투팁으로. 투팁 10시 방향 3팁.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비슷하게 좀 얇은 느낌에서 큐선을 길게.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형태로 생각보다 조금 무겁게 맞아 많이 가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형태로 많이 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의 배열도 지금 이쪽 더블 쿠션도 키스가 좀 많이 보이고 비트치기 나가기도 좀 어렵고 이런 형태도 이쪽으로 이렇게 세워치기를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홍프로님 어떤 식으로 치세요? 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8분의 2 두께의 회전 11시 방향 투팁.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조금 응용해서 얇은 두께는 8분의 2 두께, 일족구보다는 조금 밑에 점을 겨냥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겨냥점을 잡아 놓으면은 공 한 개 정도가 뒤로 빠지는 정도. 안전하게 가죠. 예. 근데 여태까지는 비슷했는데 이 가까운 공은 저랑 좀 치시는 방식이 좀 틀리네요. 이번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다 약간 눌러서 가까운 건 이렇게 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송프로님 치시는 게 좀 더 나아 보이는데요. 일적구 움직임이. 이게 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조금 안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하단 써볼게요. 놓고 치는 것도 저는 하단 놓고 치는 거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당점이 중상단이요? 중상단 10시 방향 3T.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령으로 하면 좀 편하게 들어가요. 일족구 모양이 일족구의 두께가 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보다는 내려가는 느낌으로 두께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뭔가 움직임이 편하네요. 일족구를 최소한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힘을. 자, 오늘은 길게 세우는 곡을 한번 해봤는데요. 거리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송프로님이 치는 방법이랑 제가 치는 방법이 거의 비슷했어요. 표현하는 방법이 좀 틀렸는데 가볍게 멀리 이제 미는 스트로크로 공을 길게 뽑아내는 형태. 아셔야 되는 게 이 두께로 너무 가려고 하시면 자연회전이 많이 걸리니까 두께를 좀 빼시고 회전을 좀 넣어서 부드럽게 밀어주는 스트로크를 하시면 좀 편하게 구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적구와 내공이 가까울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으로 이제 확률을 높여서 공을 이제 빠르게 세우는 방법으로 쳤었고, 송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얌전한 방법으로 쳤는데, 여러분들이 본인에 맞는 방법을 찾고 연습을 해보시면 이런 형태에서 좀 더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 굉장히 난구 형태의 세워치기를 해볼 건데요. 이런 공들이 이제 잘 초이스를 안 한 형태의 공들인데, TV 시합을 보면 선수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이 어려운 공을 해결하는 것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공도 송프로님하고 저하고 약간 구사하는 방식이 좀 틀린데,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확인하러 상담 카페로 가시죠. 자, 오늘은 세워치기는 세워치기인데 굉장히 난구 형태, 이런 공들은 다른 거 칠 게 거의 없죠, 지금. 그죠? 그렇죠. 이거 송프로님 이거 어차피 세워치기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초이스하면 세워치기를 치죠. 그죠? 뱅크샷도 너무 어렵고. 근데 이런 형태들이 이제 역회전을 이용했고 치는데, 이런 것도 어떤 치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제 기준점은 일족구하고 내수구하고 공이 반이 걸려있을 경우에, 반 정도가 이렇게 걸려있을 경우에는 그냥 마이너스 팁을 많이 사용을 해요. 마이너스 팁 8시 방향 2팁이나 3팁,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2팁이나 3팁. 나이스. 두께는 8분의 3? 정도요? 네네. 공이 일족구하고 반 정도 걸렸을 때, 제 기준에. 그러면 내공이 조금 들어오면요? 들어오면은 뭐 두께가 좀 더 얇아지겠죠? 얇아지는 대신 큐는 시원하게. 나이스 큐. 송프로님은 조금 얇은 두께에서 8시 방향을 쓰셨는데, 저는 조금 더 두껍게 쳐요. 두껍게 치고, 회전 방향은 7시 쪽이고, 대신에 조금 이제 이 끈을 힘을 이용해서 공을 좀 세우는 스타일로 치는데, 한번 쳐볼게요. 이런 형태로 저는 좀
두껍게, 두께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그죠? 저하고는 진짜 많이 나네요. 네, 저는 조금 두껍게 눌러서 가는데, 이 상태에서 아까 이 일자별 같은 경우에는 두께는 거의 비슷한 두께를 쓰고요. 역현량을 조금 늘립니다. 자, 쳐볼게요. 이런 형태로 좀 두께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인적구 이 움직임을 보니까, 그죠? 그러게요. 예. 저하고는 두께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역회전을 이용해서 공을 길게 뽑아내서 이 난구를 해결하는 걸 해봤는데요. 이 공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또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공의 변화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이블이 좀 부드러운 곳에서는 송프로님 방식이 조금 더 편할 수 있고, 테이블이 좀 뻑뻑한 컨디션에서는 제가 치는 방법처럼 약간 좀 두껍게 누르는 형태가 조금 더 확률 높게 득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이제 세워치기 해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공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공인데, 제가 이제 송프로님이 이거를 경기 중에 치는 거를 보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좀 알려주시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저도 배우고 구독자분들도 배우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아주 어려운 형태인데, 또 연습을 해보시면 이 어려운 형태가 멋지게 득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확인하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송프로님이 우리 그 정당법 세워치기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형태인데, 굉장히 확률 높게 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자, 오늘은 저도 한번 배워보고, 구독자분들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 공이 흰 공인 거죠? 그렇죠. 진짜 어렵네요. 공 배열이. 세워치기, 이걸 세워치기를 치신다고요? 그렇죠. 앞돌리기도 있는데 확률상 앞돌리기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앞돌리기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는 구질이고, 내가 큐비스를 해가지고 샷이 스트로크가 좀 더 많이 들어가도 맞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서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길이니까. 여기만 안 들어오면 돼요. 재수 없어가지고 여기만 들어오면은 꽝이지만, 이쪽 테이블이 맞아도 득점이 가능하고, 여기 맞아도 득점이 가능하고, 여기 맞아도 득점이 가능해요. 저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이 저쪽. 맞아도 득점이 가능해요.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형태. 그렇죠. 한번 쳐보겠습니다. 회전은 밑으로 4시 방향. 줄 수 있는 회전 다 주세요. 다 주고, 일족구하고 완쿠션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충격만 많이 탕 주면 여기서 바로 서서 날아갑니다. 서서. 오, 나이스. 굉장히 쉽게 치시네요. 지금, 잠시만요. 그러면, 이 공의 두께는, 일족구 예. 두께는 공이 일자로 갈 수 있는 그래요. 최대한 일자로 가는 두께 설정. 8분의 2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큐 당점은 스피드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4시 방향, 하단까지 내려가는 4시 방향 3팁이요? 회전을 다 주셔야 돼요. 줄 수 있는 만큼 다. 스트로크는 어떤 형태로 가면 되나요? 수평샷인가요? 아니면 그 뒤를 드나요? 뒤에가 들려야죠. 들리고, 예. 위에서 찍어주는데 스피드를 시원하게 찍어주셔야 돼요. 살짝 다운샷 느낌이겠죠, 그죠? 그럼? 한번 쳐볼게요. 회전을 많이 줬는데도 공이 딱 서서 오네요. 그만큼 시원하게 큐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이 지금 잘못 친 스트로크가 오버 스트로크가 나서 잘못 쳤다 하더라도 뒤로 가도 확률상 게임이 맞을 수 있는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이게 회전을 많이 줘도 이 스피드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길게 오는 거죠. 여기서
채공 시간을 누울 수 있는 채공 시간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거예요. 회전을 먹는 게 여기서부터 먹어요. 그러면 보기와 다르게 좀 편하죠. 그죠? 그럼 일적구의 위치가 자, 방금 전에는 일적구가 여기 이 중앙에 정도 있었어야 됐는데 일적구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쪽에 있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속도만 살짝 줄이면 돼요. 아, 속도를 억제를 줄이면? 조금 해야 되죠. 여기 하프 선상에 공이 걸려있다. 쿠션 하프 선상에 걸렸을 때는 시원하게 가면 되는데 예. 위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여기에 똑같은 스트로크가 들어가면은 이쪽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각도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나오고 보기와 다르게 좀 편하게 들어갑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회전은 똑같이 들어가고 큐 스피드만 억제시키면 됩니다. 호호호, 나이스. 회전 아까 똑같이 주고 그죠? 스피드만 조금 늦추라는 얘기죠. 그쵸, 그쵸. 예. 나이스. 아, 이 좁은 각에서도 이게 서서 올라오네요. 회전을 다 줬는데. 다 줘도 부드럽게만 눌러놓으면은 여기보다 하프보다 조금 힘은 절제해야 되지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큐 스피드는 조금씩 올리면 돼요. 아,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 공도 마찬가지로 칠 건 없긴 하네요, 지금 그죠? 이것도 그렇죠. 회전을 다 주나요? 다 줘요. 회전은 다 주는데 다만 큐 스피드만 더 많이 올리는 거예요. 내가 아끼지 않고 최대한. 나이스. 아, 그냥 회전을 다 줬는데도 지금 공 모양이 이렇게 온 거죠? 그럼요. 두껍지만 않으면 됩니다. 두껍지 않게 큐 스피드만 다 올려주면 10이면은 내 파워가 10이면은 10을 다 쓰면 돼요. 임팩트하고 전부 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건 너무 잘 친 거죠, 지금? 엄청 잘 친 거죠. 이렇게도 들어가네요. 맞을 확률이 많아요. 라인이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내 라인이니까. 아, 이게 많이 이렇게 회전을 줘도 이게 이 스피드랑 이 누르는 힘 때문에 이 공이 이렇게 바짝 쓰는 거죠. 그럼요. 회전을 먹을 시간을 안 주고 여기서 회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일적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기도 가능합니다. 아, 여기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시원하게 그럼 이 정도 거리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저는 이거는 안 할게요. 송프로님 보여주시고 영상 발매하겠습니다. 나이스. 확률이 진짜 좋네요.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좋은 공이에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내 구역이니까. 보낼 수만 있으면 이 확률 높게 득점이 가능한 공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굉장히 이제 공이 궤적이 신기하죠. 회전을 많이 사용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회전을 많이 사용하면서 빠르게 쿠션을 누르듯이 보내서 원 쿠션에서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투, 쓰리에서 회전이 이용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샷 스피드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습을 좀 하셔야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병단법 세워치기를 계속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앞으로 3편에 걸쳐서
빗겨치는 형태의 세워치기와 그 다음에 이 옆돌리기 형태로 장단을 맞고 다시 단축하는 그런 옆돌리기 형태 세워치기와 그 다음에 이 주돌리기 형태로 마찬가지로 뒤로 형태로 가서 반대쪽 단쿠션을 맞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이 세 가지 이제 더블 쿠션을 앞으로 해볼 건데요. 송프로님과 같이 진행할 겁니다. 송프로님이 아직은 카메라 얼룩증이 좀 있어서 카메라 앞에 다음부터 이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빗겨치는 형태의 세워치기를 해볼 건데요. 송프로님이 치는 방식하고 제가 치는 방식하고 조금 틀립니다. 구독자분들이 보시고 좀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좀 얇게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자, 오늘은 이 빗겨치기 형태의 이제 세워치기를 공 거리별, 일적구 위치별로 이제 다르게 한번 배워볼 건데요. 지금 이런 형태의 배열은 지금 앞돌리기 형태의 배열은 이적구 위치가 너무 좋지 않아서 지금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빗겨치는 형태로 이제 세워치는 형태로 공을 보내면 좀 확률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송프로는 어떻게 치세요?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겨냥을 장단 장해서 포커션으로 이제 보는 형태의 공을 많이 구사하는데요. 회전을 지금 이 각도에서 한 2포인트, 제가 여기서 직선각을 이렇게 놨을 때 원포인트 라인에 걸려 있으면은 저쪽 원포인트, 단쿠션 원포인트가 이쪽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단쿠션은 여기가 1로 보고 있어요, 제가. 제 기준에. 이렇게 갔을 때 1대1, 제 공은 여기서 이쪽 라인으로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상단 3, 11시 방향 3D, 자기 가는 방향으로 했을 때 3D를 충격량을 조금 많이 실어줍니다. 여기서 임팩트 순간의 충격량. 밀어주는 충격으로 이런 형태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 반보다 요 중간이도 되겠네요, 그죠? 그 지점을 바라보고 원팁 회전으로 치신 거죠? 밀어주는 11시 방향 2T나 3T. 그럼 방금 전에는 좀 거리가 가까워서 뭐 산만 당점도 잘 유지가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거리가 좀 멀면은 당점이 높으면 좀 공이 휘는 현상이 생기지 않나요? 당점은 바꾸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당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충격량을 조금 더 올려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10이라 그러면은, 제가 큐 스피드가 이게 10이라 그러면은, 한 7, 8보다는 조금 높게. 거리가 이렇게 멀어도 당점의 변화 없이 충격량만 더 늘려갖고 치신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는 이제 출발이 원포인트 안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공이 일적구 가운데 쪽으로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보내시죠? 내수구 출발 전에 저기 코너하고 이렇게 놨을 때 세 칸 기준이잖아요. 그럼 반을 만드는 거예요, 반. 반을 겨냥을 해서 회전을 완팁. 아, 회전을 주고 치시는 거예요? 주죠. 예. 완팁을 놓고 강렬하게만 부드럽게만 하면 한 번에 치시네요. 회전을 주고. 예. 그럼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데 거리가 좀 멀다. 이때도 똑같이 회전을 저는 똑같이 하고 회전을 마찬가지로 회전 준다는 똑같이 거죠? 해주고 예.
나이스.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단점을 조금 11시 방향 투팁해 주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갖고 회전을 이용해갖고 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거의 안 주고 조금 얇은 두께에서 약간 느낌대로 약간 그냥 완전 쏟아가는 스타일이 좀 가볍게 굴리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쳐볼게요. 네. 얇게 안으로 깊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인력구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 걸어치기를 쳐서 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 정도에서 세워치기를 쳐도 마찬가지 비슷한 궤적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회전을 두고 치셨는데 여기서도 회전을 두고 치시나요? 예, 저는 똑같이 죽을 쳐요. 죽을 치는데 기준은 코너에서 지금 이쪽으로 해서 4칸인데 여기서부터 4칸 거리인데 여기서 한 3자 정도 빠졌잖아요. 하프에서 3자 정도 빼놓고 여기를 보고 그냥 회전은 수도 똑같아요. 다만 간결하게만 들어가는 거죠. 나이스 큐. 이 공도 이렇게 회전을 줘서 떨어지기 형태로 만드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확대에서는요. 지금 성프로님 지금 한번 반대쪽이에요, 저는 회전을 반대로 줍니다, 반대로. 역회전? 네, 역회전을 살짝 넣어서 아주 깊은 데까지 보내요. 내 수급을. 넣을 수 있는 만큼. 네, 한번 쳐볼게요. 저는 이런 형태를 역회전 사는 이용해갖고, 조금 더, 제 생각에 이렇게 치는 게 방수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을 회전도 주고 쳐보고 지금 우리 닥주생처럼 역회전 주고 때리고도 쳐보고 두 가지를 다 해보면 좋죠 뭐. 그렇죠. 오늘은 비껴치기 형태의 이제 세워치기를 치는 법을 한번 해봤는데요. 송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그 진행 방향으로 주면서 임팩트와 스트로크로 공을 길게 뽑아내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고, 일단 장축에 가까울 때는 저도 비슷하게 쳤었고요. 그 다음 조금 멀어졌을 때는 송프로님은 멀어져도 회전을 이용해서 스트로크로 공을 세워치는 방법을 선택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얇은 면에서 회전을 약간 억제시켜서 약간 역회전까지 사용을 해가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세우는 이제 방법을 선택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다양한 형태의 이제 세워치기 중에 두 번째 시간 옆돌리기 형태를 옆돌리기처럼 이제 보내서 이제 확률이 떨어질 때 반대편 장축 맞춰 세우는 그런 옆돌리기 옆돌리기 형태로 공을 보내서 장축에서 출발해서 장단장이 아니고 장단단으로 움직이는 형태, 그런 형태의 세워치기를 해볼 건데요. 이런 공도 이제 평소에 많이 이제 부산은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송프로님이 요거를 위치에 따라서 아주 간단한 시스템으로 칠 수 있는 거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을 잘 배우시면 옆돌리 형태의 세워치기를 좀 더 편하게 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상박하게로 가시죠. 자, 오늘은 이런 형태의 배열인데 비껴치기가 굉장히 붙어있어서 어렵고 이 형태도 비껴치기가 안 되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역전인 형태로 단쿠션을 맞추는 세워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치별로 한번 어떻게 치는지 가르쳐주세요. 저는 투포인트당 1로 들어가요. 여기 0, 여기 0.5, 여기에 1, 2, 3. 이 정도로 계산을 해놓고 1에 있을 경우에는 상단 완팁. 그런 공식 시스템이 또 있으시네요. 네,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기울기는 상관이 없나요? 기울기는 한 45도 기울이면은 크게 큐 속도에 많이 좌지우지 되는 공이다 보니까 저는 이 정도면 제 큐 스피드에서 한 7, 8에 밀어주는 타격을 많이 넣어줘요. 닭점은 지금 상단의 원팁인가요? 상단한 아, 11시. 안팁에서 안팁 반 정도인데 지금 태역의 상태에 따라가지고 제가 지금 안팁 반 정도로 왔습니다. 11시 방향 3TV라는 얘기죠?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아까 여기가 방 포인트도 하나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내리기. 그쵸? 이- 이면은 10시 방향 한 팁이 10시 방향 3팁이 되는 거죠. 이면은 10시 방향. 그렇죠? 신기하네요. 그러면 방금 전에는 이 자리에서는 원팁, 투팁, 여기는 그럼 3팁이 되는 건가요? 3팁인데 3팁이 아홉 시 많지 반. 않나요? 9시 반. 그렇지 않아요. 많이 회전은 9시 반까지 9시 반 회전을 주고 밀어주는 충격은 많이 주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10이라고 그러면 밀어주는 충격을 10에다 다 얹어 넣고 회전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이스. 오. 프로님은 회전을 많이 쓰셔도 스피드로 이거를 세우시는 거죠? 그렇죠. 이 채공 시간을 꺾이는 채공 시간을 최대한 억제시켜 놓고 출발을 시키는데 단 하나 요령이 하나 있어요. 뒷손이 치면서 잡힌다든지 잡고 출발을 하게 되면 공이 누워버려요. 그러면 뒷손이 최대한 가볍게 폰 그림을 해놓고 큐 스피드로만 내가 스피드를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쓰는 양이 틀린데 보통 이 정도면 저는 한 10이라고 이러면 한 7, 8에 얹어도 한 8 정도, 8 이상은 얹어놓고 간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공이 이제 이 쿠션 쪽에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좀 보내기가 그렇게 타격 속도를 해도 같은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형태로 기울기가 있고 공이 떠 있을 때는 붙어 있을 때하고 틀리게 지금 왕포인트까지, 단쿠션 왕포인트까지 1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회전은 무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자리가 원래 원팁이었는데 지금 송프링 기준은 요 반이 1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죠. 단쿠션이니까 1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2, 3 이렇게 가니까. 여기 있는 공을 뭐 그렇게 찌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거의 1이라고 했을 때 이만큼 떠 있으면 회전량을 하나 줄인다. 그렇죠. 스트로크도 똑같이. 똑같아요. 아, 예. 단 45도 기울기 안쪽에 있을 때. 그렇죠. 저쪽에 있으면 비켜치가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큐 스피드가 여기서 너무 빠르면은 여기서 코너 각이 가깝기 때문에 이 큐 스피드를 생각보다 좀 많이 줄여야 돼요. 스피드가 빠르면 이렇게 휘겠네요, 지금. 그렇죠. 예. 복구 현상을 안 나게 지금 제 속도로 그러면 5, 6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나이스. 자, 그럼 이제 이런 형태에 있는 공도 뭐 막상 딱히 7만원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안에 엎드리기가 너무 확률이 떨어지니까. 저를 세우면 좋겠는데 이런 공을 세우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아까 투팁이었는데 원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11시 방향이 되는 거죠. 11시 방향 완팁을 놓고 큐 스피드는 아까보다 조금 올려주면 돼요. 11시 방향 원팁이라는 얘기는 11시 방향으로 그 높이가 공에서 중상단이라는 중상단이죠. 중상단이요. 네, 중상단에 놓고 큐 스피드는 아까 1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공은 1족구의 두께는 일자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두께 쳐보겠습니다. 자치예요. 그러면은 선풀을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쳐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원팁이라고 하셨죠, 원팁. 그렇죠. 11시 방향. 원팁의 스트로크는 시원하게. 아니죠. 이 코너가 가깝기 때문에 너무 시원하면 안 되니까. 조금 밀어주는 느낌으로. 6 정도? 11시 방향 3팁. 상단 팁. 예.
안 맞았네요. 요런 느낌이고. 잘 치시네. 투팁이요? 10시 방향? 10시 방향? 10시 방향? 투팁인데 속도를 조금 아까보다 올려줘야죠. 10시 방향에서 치면 된다는 거죠. 10시 방향 3팁인가요? 3팁이죠, 3팁. 나이스. 이런 느낌이고. 네. 큐를 약간 던지는 느낌으로 치니까 좀 편하게 오는 것 같네요. 그쵸. 밀어주는 느낌인데 뒷손이 잡히면은 회전력이 살아가지고 예상 진로보다 조금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3팁짜리라고 하셨는데, 그쵸. 10시 반 세트. 여기는 9시가 아니라 10시 반. 10시 반? 네네. 아니, 9시 반. 9시 반이요? 네. 9시 반이면 회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되는지. 많이 내 힘이 10이라 그러면 10을 다 친다고 느낌으로 보내면 돼요. 제가 힘이 그만큼이 없어서. 그 정도까지 힘이 아니어도 됩니다. 처음 했습니다. 나이스. 이런 느낌으로, 확실히 이 뒷손을 안 잡고 큐를 이렇게 미는 느낌만 실어주니까 공이 좀 편하게 오네요. 그렇죠. 여기서 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공을 치면서 동호인분들이 치시면서 뒷손을 잡고 친다든지 치는 순간에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치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하면 됩니다. 부드럽게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밀어치는 데만 집중하셔서.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공이, 많은 동호인분들이 이 시도를 하는데 성공 잘 못하는 공인데 굉장히 확률 높게 들어가네요. 자, 오늘은 옆돌리는 형태로 이제 공을 세워서 확률을 높이는 방식의 이제 공을 배워봤는데요. 이 손프로님이 알려주신 시스템은 뭐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겁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일단 쉬워서 적용을 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스템은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는 스트로크 속도를 갖추셔야 되고 이런 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공인데 어떨 때 쳐야 될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공도 있다는 걸 아시고 이 배열을 연습해 놓으시면 이런 형태의 난구를 조금 더 확률 높게 구사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뒤돌리는 형태에서 확률이 떨어질 때 뒤돌리기를 치는 스타일에서 공을 길게 세워서 이렇게 세워치는 형태로 공을 확률 높게 득점하는 걸 배워볼 건데요. 이 공도 이제 굉장히 이제 스트로크가 좀 중요하고 또 마찬가지로 오늘도 송프로님께서 본인이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시스템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잘 배우시면 실전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상담 카메라로 가시죠. 우리가 비껴친 형태의 세워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옆돌리는 형태의 세워치기도 했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이런 배열인데, 이 공이 이제 직접 이렇게 보기는 너무 확률이 떨어지고, 대회전은 안 나오는 자리거든요. 이럴 때 이제 회전 어때요? 이렇게 세워치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세워치기도 이제 부산하는데 많이 안 되잖아요, 동호인분들. 그렇죠? 어떻게 부산을 좀 그래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나 뭐 시스템 같은 게 있나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솔직히 많이 했었는데 저희 기준으로 연습량으로 했을 때 제가 찾은 답은 기준을 요 코너로 보고 공은 무조건 날아갑니다. 코너 방향으로? 네. 일적구가 제 수가와 반 이렇게 직선 라인에 걸려 있으면은 코너 라인을 보내기 쉽거든요. 그러면 느낌 팁에 가는 방향, 제 방향, 느낌 팁, 투 팁. 왜 투 팁이냐? 여기서 여기까지 한 팁. 여기까지 투 팁. 그렇게 원 팁이 가운데 방향으로 날아간다는 얘기인가요? 그쵸. 여기서 지금 가운데보다 조금 위에죠. 한 칸. 한 칸 기준 한 팁. 일로 왔을 때 투 팁. 높낮이야. 단점이 회전. 회전 방향이. 그쵸. 그럼 지금 같은 경우 높낮이죠, 높낮이. 높낮이. 예. 그럼 회전을 지금 가는 방향 느낌 팁에. 팁에 상단으로 가느냐? 그쵸, 상단. 분단으로 가느냐에 따라 상단. 틀어진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상단 투 팁. 상단 투 팁. 느낌 팁을 살짝 주고 상단 투 팁입니다. 예.
뒷손은 최대한 가볍게. 상단 툭툭에 밀어주는데 이것도 이공도 마찬가지로 둔탁하게 밀면 꺾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오, 나이스. 지금 이 느낌 팁의 상단의 투팁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같은 모양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 형태에서 이 일로 내려와 본다 그러면 그래서 한가에 이 공이 코너로 있다. 코너 라인이 이렇게 걸려 있다. 그러면 보내기가 더 쉽겠죠. 코너에 걸려 있으면 근데 이 코너에 걸려 있으면 완팁이니까. 예. 근데 코너에 걸려 있으면 그렇죠.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게 원팁으로 가면 더 가운데 라인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반으로 들어가니까. 네. 원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이스. 지금 조금 그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내려갔어. 봤는데 그 상태가 그단 농단으로 위치가 틀려지네요. 많이 틀려지죠. 그렇다고 큐스피드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뒷손만 가볍게 놓고 밀어주는 데만 20 역시 마찬가지로 밀어주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는 내공이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네네. 조금 이제 그나마 좀 어렵게 하면 좀 쉽게 걸릴 수 있었는데 지금같이 이제 거의 일자일 경우에는 이 코너로 진입시키기가 이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많이 들어갈 테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보이는 데까지 제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라인이면 한 코너가 아니라 원포인트 원포인트 기준으로 올라오는 거죠. 원포인트 기준으로 올라왔을 때 역회전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는 정해진 느낌티였으면 이거는 역회전 느낌. 역회전 느낌티. 그렇죠. 그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이 높이 똑같나요? 높이는 똑같아요. 상단방에 투팁을 올리게 되면 저뭐그 요 모델로 들어올 건데. 그리고 원팁이면 가운데 쪽으로 가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역회전으로 투팁으로 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바로 본 거니까. 그러면 원팁으로 치면 아까처럼 좀 더 길게 세워지겠다는. 많이 세워서 더블 형태로 가겠죠. 그 편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나요? 그죠? 확률상으로는 그게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앞쪽으로 봤을 경우냐, 뒤로 봤을 경우인데, 이건 그 감점 높이만 조절해도 떨어지는 자리가 조절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 상태에서 공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코너까지 보이니까 코너까지 보이고 느낌 팁을 주고 이 정도에서 이제 당점 높이를 느낌 팁 상단 투팁 이렇게 놓고 스트로크를 뒷손 잡지 말고 가볍게 던지라고 그러죠. 최대한 가볍게. 쳐볼게요. 이런 형태로 이제 상단의 유튜브에 상단 팁만 줬더니 이제 이런 형태로 갖고 이 상태에서 내공이 이제 거의 일자하게 있으면 강점이 역회 느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다만 포인트만 한 포인트를 올려서 편한 느낌. 네, 코너가 보이질 않네요. 기본적으로. 쳐볼게요. 이런 형태로 약간 휘장을 잡아놓고 이게 큐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는 거기다 이렇게 뒷손을 안 잡고 이게 미는 형태로 치는 게 이제 좀 더 유리하네요. 지금 같은 공 배열은 전부 다 뒷손 놓고 치는 게 제일 유리해요. 세워치기 공. 자, 그러면 이제 아까는 이제 이 길게 이렇게 세워가는 거였는데 이제 이런 형태의 공들도 그죠? 이 뒤돌리기 형태로 이렇게 이 대전이 히스 빼기도 어렵고 그 위치가 맞추기가 좋지 않은 대전이죠. 이럴 때 세워치기를 하는데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도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제 기준은 무조건 코너에 이 공의 코너가 보이면 코너 기준으로 이제 날아가거든요. 제 수가 1라인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반 정도, 그 투티 반, 이렇게 투티 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1시 반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11시 반. 11시 반이요? 예, 예. 11시 반? 상단 11시 반. 상단 11시 반? 네. 11시 반에 투티. 투팁이요? 투팁이나 투팁 반. 그러니까 투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빗손 큐는 제일 가볍게, 그립을 제일 가볍게 해놓고, 이거 역시도 최대한 밀어주는 데만. 아까 같은 똑같은 기준인데 더 두 칸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높이가 두 칸 반 올라간다는 거죠. 느낌에서 두 칸 반이고. 네. 두 칸 반인데, 내가 본인이 이래 엎드려서 코너각을 보낼 수 있을 때 적용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너각이 많이 보이죠? 그런가요? 이 상태에서 느낌 반. 오, 신기하네요. 자, 어차피 이 상태에서 저 일정부가 코너 쪽에 있으면 대회전을 당연히 치겠죠. 그렇죠? 근데 뭐 여기에 더 있는 건데 딱 이 정도 위치까지가 이제 더블 쿠션을 시도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은데 더 좁게 놓는다 그러면 이 공이 뒤에도 빠질 구멍이 대회전처럼 뒤에도 빠질 구멍이 있다. 그럼 오히려 더블레이를 치는 게 세월치기 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길게 본다면 굉장히 얇게 써야 되는데 키속에서 걸리는 느낌이 딱 나야 되죠. 예. 그러면 이 기준이 아까 말한 것처럼 코너 들어가는 기준에서 느낌 팁에서 몇 가지 가야 되니까 느낌 팁에 상단으로 두 칸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되죠. 두 칸 좀 더 올라가야 돼요. 북한 반 느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상단에 거의 스리티 가까이네요. 상단에. 그쵸. 이 스리티. 제가 한번 쳐볼게요. 나이스. 이 강점이 높이만으로도 이게 이 떨어진 각도가 조절이 되네요. 지금 일자선에서 공을 이렇게 놨을 때 아까 두 칸 반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한 칸, 두 칸 반. 이거를 느낌표에서 당점 높이고 이 정도는 이렇게 해갖고 이 높이를 높인다는 거예요. 느낌표에서. 좋은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럼 공을 조금 더 보내서 이제 이런 형태인데 이게 이 리버스도 조금 어렵고 대회전은 거의 너무 힘들 것 같고 이거 이제 거의 저쪽 코너를 타면은 더블 형태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죠. 이제 유의할 점이 큐 스피드가 너무 빠르면 누워버리면 되죠. 완폭이라. 그렇죠. 큐 스피드를 조금 줄여서. 이쪽으로 이제 너무 이쪽으로 이게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스피드 좀 줄여서 코너 쪽으로 그러면 당점만 당점은 3T. 3팁으로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말씀. 생각하니 올라갔으니까. 보이세요? 와, 아름답습니다, 진짜. 큐 스피드만 줄이면 돼요. 이 공을 한 칸 반에 걸렸을 때는 유의할 점이 큐 스피드가 너무 빠르면 그렇죠. 코너에 걸려도 코너에서 누워 누가 못 따라죠, 그죠? 그 스피드가 못 걸리군요. 네, 오늘은 뒤돌리기 형태로 길게 세워서 확률을 높여서 맞히는 법하고 마찬가지로 뒤돌리기 형태에서 길게 세운 형태에서 더 반대쪽까지 내려가는 그런 더블 쿠션 형태의 공까지 오늘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 송프로님이 본인의 노하우를 너무 많이 공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영상부터는 송프로님도 직접 이제 저와 같이 이제 방송에 얼굴을 조금 비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치는 방법도 이 실전에서 굉장히 확률 높게 이제 구사하는 방법이고 또 많이 시도를 하는 방법이에요. 시도를 하는데 기준점이 없었던 경우가 많으실 텐데 오늘 확실한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습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